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 코인데스크에 이번 주 안에 제네시스가 파산 신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엊그저께 아마 기사에 나왔는데, 어저께 바로 제네시스가 파산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뭐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파산 신청한다는 얘기는 챕터 11로 이거는 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예,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기준에서 15,000달러 밑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뭐 이거를 빌미로 해서 폭락의 트리거가 될 거야라고 이제 본인들 생각을 하고 10,000달러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아마 이거 갖다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여기저기 아마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였는데,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은 개인이 생각하는 상식선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불안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슈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이 코인 시장에 선반영된 게 파산 신청 들어갔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사라져버렸다고 이제 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면 제네시스 기업 회생을 하기 위해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는 GBTC를 헐값에 매도하고 나머지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들도 대거 매도를 할 거야. 그래서 그 코인들은 망할 거야 라는 그런 단순한 아마 예견을 하거나 해석들을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GBTC가 얼마 전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뭐 엄청난 프리미엄이 껴있는 상황은 아닌데, 중요한 건 항상 기준을 잡아야 돼. 모건 스탠리가 얼마 전에 GBTC를 매수를 했었죠. 이 의미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매도해서 제네시스를 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DCG는 또 다른 해결법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굳이 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제가 FTX가 이제 파산 신청에 들어가면서 이 전체적인 FTX 파산과 뭐 전체적인 그림을 만든 게 DCG가 아닐까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크립토 랜더 제네시스가 2억 2,600만 달러의 클레임을 가진 FTX의 최대 무담보 채권자이다. 가장 큰 돈을 빌려준 데가 제네시스래요. 자,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 뉴스 하나에 정답이 숨겨져 있어요. 담보도 없이 이렇게 큰 돈을 제네시스가 FTX에 줬다. FTX는 알라메다. 그것 때문에 이제 파산했는데 제네시스와 또 알라메다가 또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FTX는 미국 상원의원의 33%가 후원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선거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뭐 파산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막 그랬었죠. 그런 일, 여러 가지 모종의 관계를 봤을 때 DCG는 미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거고, 어쨌건 글로벌 리스트들과 관련이 있는 설계된 작업이며 시나리오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 이 큰 돈을 무담보로 이렇게 돈을 빌려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중들한테 이런 뉴스 하나로 소스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런 게 있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석해. 근데 저는 이제 이 뉴스를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됐고, 중요한 거는 FTX는 지금 회생 절차를 밟아서 다시 재오픈한다는 얘기가 서서히 돌고 있는데, 재오픈하면 그 자금이 만약 다시 운영이 되면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분명히 걸리긴 하겠지만 제네시스하고도 궁극적으로 향후에 연결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나 하게 됐고, 이미 제네시스는 채권단에게 자산 분할할 신탁을 만들겠다, 5월 19일까지 파산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고, 자금 계획 안에 관해서도 채권자는 재구성된 제네시스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될 거다. 이 채권자가 과연
최대 채권자가 과연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대 글로벌 금융 세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네시스는 1.5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 운영을 지속하고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여기서 FTX가 재오픈하면 그게 아마 향후 몇 개월간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당장 뭐 그날 나오는 뉴스를 보고 예측할 뿐이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겠죠. 예. 뭐 베리 실버트도 그렇고 거의 통수 맞는 거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루나나 루나 클래식도 왜 바이낸스에서 거기 있냐? 그리고 FTT도 바이낸스에서 조용히 이제 있다가 기업 폐쇄한다는 얘기, 재오픈한다는 얘기 있으면서 30% 급등을 했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보이게 통수를 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뒤통수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코인 시장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안 되는 일도 되게 되고 될 것 같은 일도 망하는 게 코인 시장이에요. 근데 어쨌건 다 이게 바이낸스가 보이저를 다시 기업 회생 절차에서 여기 자금 유동성을 공급해서 이게 다시 3어로 캐피탈하고 연결돼 있는데 이 얘기도 아직 이게 확실한 뭔가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셀시우스도 그렇고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마지막 최대 악재일 수도 있는 건데 그 불확실성은 이제 현재로서는 사라져 있는 현재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간중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BTC도 그렇고 ETH도 그렇고 진짜 많은 뉴스들이 옛날부터 진짜 많이 나왔어요. 지난 5, 6년간 제가 이제 코인 투자하는 동안에도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헐값에 이탈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은 우왕좌왕 할 거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큰 부자는 극소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늘상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자, 어쨌건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 올라가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30% 이상은 이미 이탈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폭락을 기다리는 거고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중요한 하나의 짚고 넘어갈 단서를 하나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레스켈 자산 운용사 모회사 DCG 그룹, 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소프트뱅크와 알파벳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100억 달러의 가치평가 돌파 뭐 이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소뱅하고 알파벳이 그렇다고 구글이에요. 여기 구글이 DCG의 지분을 가져가전 않았어요. 이건 그냥 투자를 받은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금리 정점론이 빠르게 확산, 3고에 짓눌렸던 소비회복 기대. 뭐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번 달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실내 마스크 해제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실물 경기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봄철로 들어가면서 서서히 소비는 회복되고 현물 경제는 일시적이나마 저는 전체적으로 회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내 뉴스이긴 하지만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과 이 뉴스랑 그리고 북미나 아니면 뭐 유럽 쪽도 그렇고 경제가 돌아가는 현물 경제 돌아가는 거랑 같이 매칭해서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의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이제 이것도 캡처하게 됐고 또 하나는 부채 한도 다다른 뭐 미국 특별 조치 시행, 백악관 공화당 기싸움 그래서 이게 결론 나기까지는 시간이 제가 보니까 걸리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6월 초 연방정부 부채가 한도를 넘어서 디폴트 위기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네. 여기가 아마 위기감의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연방정부 뭐 파산한다 이런 얘기는 과거 계속 매 해마다 계속 나왔었죠. 시간이 되면 또 나오고 또 부채 한도 연장시켜주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네, 이거랑 이제 코인 시장하고 같이 엮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제 바보 같은 뉴스가 하나 나오는데 젤렌스키가 푸틴 살아있는지 확신 못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하여튼 이런 뉴스를 왜 만들어내는지, 이 뉴스가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영국의 뭐 가디언이나 아니면 뭐 미국의 블룸버그로부터 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건 뉴스를 보실 때 잘 필터링을 해서 보셔야 통수를 안 당한다.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제가 코인 투자하는 동안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많이 해봤는데, 궁극에는 저희 이제 사고팔고를 잘 안 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진짜 장기 프레임으로 보면 수익률이 가장 높을 거예요. 뭐 지금은 제가 이제 말씀드려도 억셉하는 분이 많이 없겠지만,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예, 즐거운 명절들 되시고, 그리고 코로나, 독감 이런 거 다들 조심하시고,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